권력, 스캔들, 그리고 쇠퇴. 이 세 단어가 한 해에 전부 담겨 있다면 어떨까요? 기원전 692년 고대 중국의 이 혼란스러운 한 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그럼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규칙이 그냥 보여주기식이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기원전 692년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기원전 692년의 봄, 모든 건 한 군주의 장례식으로 시작됩니다.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국가 행사 같죠? 하지만 바로 이 장례식 안에 이미 붕괴의 씨앗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공식 기록을 보면요, 장례식이 왕이월에 열렸다고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 명목상 최고 권력자였던 주나라 왕의 간력을 썼다는 거죠. 일종의 왕이시여 저희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하는 공식적인 제스처 같은 거였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시대의 엄청난 모순이 드러나는 겁니다. 보세요. 공식적으로는 모두가 왕의 달력을 쓰면서 존중하는 척 했어요. 근데 현실은 아무도 왕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각자 자기 맘대로 전쟁하고 자기 맘대로 법을 만들고, 그러니까 권위는 껍데기만 남고 진짜 힘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였던 거예요. 자, 한공자의 사적인 전쟁. 권력이 사유화되다. 이런 상징과 현실의 괴리는요, 곧바로 시스템에 금이 가게 만들죠. 권력이 개인의 곳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첫 신호탄이 어디서 터졌냐? 바로 군주, 그 가족 내부에서 터져 나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냐면요, 국가의 공식적인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일개 공자가 나라 군대를 마치 자기 개인 경호원들처럼 끌고 가서 사적인 싸움을 벌인 겁니다. 공과 사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 당시의 역사가들도 이 사건을 정말 심각하게 봤습니다. 좌전은 그냥 담담하게 사실만 기록했어요. 공양전은 아니 그래도 군주가 있는 곳인데 존중해야지 하면서 원칙을 짚었고요. 근데 가장 날카롭게 핵심을 찌른 건 바로 공양전이었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 장공을 기롱했다, 즉 조롱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건 그냥 땅 따먹기 싸움이 아니었던 거죠. 나는 우리 군주를 우습게 본다고 온 세상에 대놓고 광고한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군주의 권위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순간이었죠. 되풀이되는 왕실 스캔들, 도덕적 권위가 무너지다. 자, 근데 정치적인 권위만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거의 동시에 지배 가문의 도덕적 권위마저 아주 떠들썩한 스캔들 속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거든요. 이 스캔들은 사실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강이라는 인물인데 이미 친오빠랑 불륜을 저질러서 자기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전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원전 692년에 태호가 된 신분으로 또 그 오빠를 만나러 간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좌전의 기록은 정말 가차 없습니다. 공식 역사서에 기록된 이 만남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이건 간음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그냥 대놓고 말해버려요. 돌려 말하지도 않죠. 다른 역사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양전은 이게 예법에 어긋나는 지나친 향락이라고 비판했죠. 그러니까 최고 지도층의 이런 막장 행각이 나라 전체의 도덕적 기강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곤돈 속의 책임감, 옛 질서의 희미한 불꽃. 자, 그런데 이 모든 정치적, 도덕적 혼돈 속에서 아주 의외의 장면이 하나 포착됩니다. 마치 잿더미 속에서 발견한 작은 불씨처럼 옛 질서의 책임감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제나라 공주가 죽었는데 좀 뜬금없이 노나라에서 그 죽음을 공식적으로 기록해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노나라가 그 결혼을 주관했던 혼주, 그러니까 일종의 공식 책임자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요. 그동안 그렇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던 세 역사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전부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겁니다. 좌전, 공양전, 공양전 모두 노나라가 혼주니까 기록하는 게 맞다고 동의한 거죠. 모든 게 무너지는 와중에도 이 책임 하나만큼은 모두가 인정하고 지켰던 거예요. 붕괴의 초상, 불안정의 순환이 퍼져나가다. 하지만 이런 잠깐의 질서는요, 오히려 이 시대 전체를 뒤덮고 있던 거대한 불안정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배경이 될 뿐이었습니다. 해가 저물면서 붕괴의 모습은 점점 더 뚜렷해집니다. 결국 이 한 해는 시작과 똑같이 또 다른 군주의 죽음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 죽음은 기원전 692년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모든 혼란이 단지 노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흐름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한 해의 기록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사회가 무너지는 4단계의 완벽한 청사진입니다. 한번 보세요. 첫째, 의례는 텅 비어버리고, 둘째, 권력은 사유화되고, 셋째, 도덕적 권위는 무너지고, 마지막으로 이 혼란이 사회 전체로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거죠. 이 과정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해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기원전 692년의 역사는 우리에게 하나의 패턴을 보여줬어요. 리더들이 정치적 그리고 도덕적 권위를 잃었을 때 질서의 붕괴는 거의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패턴 말이죠. 과연 이 패턴은 수천 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운명일까요?